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불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연아님 어떻게 읽어주시다 보니 좀 이해가 이제 되시나요, 많이 더? 이해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설명드릴 키워드부터도 키워드들이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서 제가 키워드에 대한 그러니까 잘 읽어주신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니까 에라님 설명을 듣고 제가 이 첨언을 붙이는데 뭐 그 깊이 있게 모든 걸 다 알아야겠다라기보다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키워드 1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둔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텐츠가 네. 블록체인계 홍익인간 양석원님, 이장님이 양석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내용을 많이 축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네. 아주 쉽게 그냥 딱 와닿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다들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만 키워드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갖추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뭐 했던 말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중요한 키워드는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나오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그게 오늘 D 앱 같은 경우는 또 나오는 네네네. 경우도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관련된 것들을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논스입니다. 네. 블록을 채굴할 때 연산하면서 구하는 임의의 값이다. 작업 증명 알고리즘의 해시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의의 숫자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정확한 네, 맞아요. 의미를 좀 알기 어렵잖아요. 논스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논스 들어는 보셨죠? 이 논스가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전에 또 설명드리고 할 때 그 블록체인의 데이터 중에 그 헤더에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들어가는 네네. 6가지 키워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때 네, 바로 저번 시간에 네, 읽어주셨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 네네.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 논스는 합성어인데 넘버 플러스 원스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임의의 값인데 한 번만 쓰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임의의 되는 값이다. 네. 거고요. 그래서 블록에서 그 블록 헤더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나머지 것들은 다 결정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네. 근데 이 논스 값이 쉽게 얘기하면 임의의 숫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임의의 숫자가 변경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헤더 값이랑을 합치게 되면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이전에 저희가 해시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네. 해시는 암호화 복호하는 어떤 숫자를 암호화했다가 다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위조 변조를 검증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 논스 값의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헤더 전체의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해시 값으로 보게 되면 위변조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스 값은 그 블록체인에서 어떤 그 작업 증명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다음 블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푼 거예요. 라고 그거 할 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임의의 값이 네. 논스다. 임의의 이렇게 숫자다. 보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그 말을 작업 증명 알고리즘의 해시 해시 값을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의의 숫자다. 네. 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블록 헤더와 또 바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논스는 블록 헤더에 있는 그렇죠. 네. 에라님의 네. 그 정보가 날로 아유. 지식이 날로 상승됨을 느끼고요. 네, 아이고. 딱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타임 스탬프입니다. 네. 바로 간단하게 딱 네. 정의가 되어 있네요. 블록의 생성 시간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일단 타임 스탬프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뭔가 네. 스탬프는 우리가 도장 찍는다고 찍어서, 하잖아요. 네. 그럼 시간에 대한 시간? 도장을 찍어 놓는다라는 네, 건데 이 타임 스탬프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블록의 생성 시간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블록이라는 거는 유니크하게 하나씩 계속 생성되면서 10분마다 뭐 예를 들면 그 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하나씩 생성돼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블록이 중복으로 생성되면 안 되고 그리고 생성된 블록은 다음 블록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그걸 구분하기 위해선 타임 스탬프, 타임의 시간을 찍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록 생성 시간을 유니크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타임 스탬프 시간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이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 거래 장부 이런 것들이 조작되거나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조작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네네. 조작이 됐는지 안, 왜냐면 네네. 쉽게 얘기하면 입출금 우리가 거래 무슨 통장 이런 거 볼 때 입출금 시간 이런 거 보잖아요. 네네. 결국 그 시간을 가지고 이 돈이 언제 얼마가 나갔고 얼마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임 스탬프는 매우 중요하고, 네. 이 뒤에 또 나오는 키워드 중에 뭐 이중 지불이라는 뭐 더블 스펜딩 하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네. 이중 지불 방지. 그거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이 그러면 10분마다 주기마다 이렇게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뭐 타임 스탬프는 10분이다 뭐 이렇게 그렇긴 한데요. 그거는 네네. 이제 10분마다 생긴다는 주기인 거고, 그 10분 안에서도 예를 들면 몇 시, 몇 분, 몇 초, 언제 생성되었다라는 더 구체적인 타임 스탬프 값을 네.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블록 생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게 된다. 생성의 이렇게 시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다음 키워드. 다음은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기본적인 개념은 특정한 집합의 구성원 또는 주주들이 갖고 있는 가상 독립체가 필요한 수만큼의 구성원의 동의 하에 조직 자금 운용 권한 및 코드 변경 권한을 갖는 것이다. 네, 네. 이게 뭔가요? 일도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써 좀 있어요. 섞여 있네요. 구성원들이 동일하면 조직 네. 뭐 자금 운용 권한과 코드를 그럼 네.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뜻인가요? 네, 그런 뜻이긴 한데요. 그런 뜻이 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DAO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탈중앙화 조직을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보통 그냥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다른 거 예를 떠나서 그냥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꿈꾸는 어떤 집단, 조직, 사람들이 네. 이상향으로 바라고 있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세게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천국, 뭐 아니면 극락 이런 네, 느낌이라고 탈중앙화 보시면 자율조직이. 되고요. 네. 다만 조금만 그래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어쨌거나 분산화되어 있는 조직이고, 이 오토노니머스니까 뭔가 자율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이든 어떤 부분 자율화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네. 핵심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말이 좀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기본 개념은 특정 집합의 구성원 또는 주주들이 갖고 있는 뭐 가상 독립체가 필요한 수만큼,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구성원의 동의하에 조직 자금 운용 권한 및 코드 변경 권한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조직 자금 운용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조직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가치 혹은 어떤 자금적인 밸류, 어떤 뭐랄까 돈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내부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조직 자체가 아까 천국처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잘 합의된 어떤 서로 간의 그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이 조직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할 때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 생태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천국이나 극락 같은 곳을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라고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추후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마지막 키워드 읽어주시죠. 갭이 네. 또 나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총칭하며 중앙화된 모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에 서버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이전에도 저희가 뎁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통 뭐 DApp, 뎁 막 이렇게들 막 부르는데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고, 그냥 불백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전에도 아마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 지금 에라님은 아이폰 쓰세요? 안드로이드 폰 쓰세요? 저는 아이폰. 네, 아이폰을. 그럼 아이폰에서 아이폰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애플 스토어에 가서 앱을 다운받아 쓰시죠. 네. 뭐 자주 쓰는 앱 중에 뭐 하나만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저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네,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럼 카카오톡은
애플이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애플 스토어에 네네. 올라와 있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만든 앱이죠. 그래서 물론 그 애플이 만들어 놓은 곳을 보통 애플 스토어.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스토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카카오 앱이든 게임 앱이든 페이스북 앱이 올라가 있으면 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죠. 그와 네. 비슷한 형태로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쓰게 되는 그 앱을 DApp이라고 부르고요. 이 DApp은 Decentralized Application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버의 중앙화된 형태가 아니라 분산화된 서버를 바탕으로 구현되어 있는 앱이다.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이 뭐가 있냐? 아직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플랫폼 생태계가 생기고 있고 이 플랫폼 생태계 위에서 다양한 이제 분산화된 앱이 나오면 마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편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추후에는 뭐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네,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네네. 그래서 그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것처럼 된다.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네, 앱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